네, 안녕하십니까. 고현목 전임 지도자입니다. 자, 저는 골든에이지 14세 한중 교류전 또 한일 교류전을 하고 나서 또 경기하고 나서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골든에이지를 올 14세 하면서 또 준비한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제 교류전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제가 13세를 맞고 나서 올해 이제 14세를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대표팀 여자 20대 대표팀을 가다 보니까 뭐 훈련을 많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아이들을 13세 때 또 파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 하고 또 5차, 6차, 7차 선수들 또 새로운 작년에 이제 뽑히지 않은 친구들을 다시 90명 정도를 훈련을 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을 같이 믹스해 가지고 교류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목차가 있고요. 자, 스태프 구성은 이제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선수 선발을 할 때 뭐 전술, 기술, 뭐 체력적인 부분을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조세건 선생님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훈련하고 또 생활하고 또 이제 이런 태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훈련할 때 그 훈련장 안에서 또 뭐 자체 경기를 했을 때 경기장 안에서 그런 진짜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내 개인이 아닌 옆에 팀을 위해서 이 친구가 희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이런 세 가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 외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멘탈적인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선수 선발하는 데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3월 말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6월 중순에 5차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월 13일에서 18일까지 목포에서 이제 한중 교류전을 하려고 선수 선발을 우선 이렇게 했고요. 또 한일 교류전은 6, 7차까지 끝나고 나서 10월 11일서부터 19일까지 해가지고 목포에서 또 한일 교류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중교류전 했던 친구들 명단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좀 변화가 좀 있었던 부분이 한 5명에서 6명이 이제 부상하고 이제 특이사항 때문에 참가를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대체 친구들이 좀 들어가서 명단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포지션별로 해가지고 뭐 여기 지금 이렇게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지만 멀티로 좀 설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좀 포지션이 좀 다양하게 설 수 있게끔 포지션 또 선수 선발에서도 좀 그런 걸 생각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교류전에 또 한중 교류전에서 한 5명, 6명 친구가 또 변화가 생겨가지고 또 7차까지 훈련한 친구들 중에서 또 같이 했고 이 안에 또 퓨처 아까 13세 김태엽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저희 14세에서는 퓨처 그 PHV 측정 값에 나온 퓨처 선수들이 한 6명 정도가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도 조금 뭐 체격이 왜소하고 뭐 기술적인 거는 탁월합니다. 탁월한 상태에서 좀 체격이 왜소하고 뭐 힘이 없다 뿐이지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기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 6명 정도 퓨처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서 교류전을 잘 치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김지은 팀장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뭐 기술 철학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협회에서 MIK에서 이제 했던 이제 게임 주요 원칙들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똑같이 경기 국면에서 공격, 수비
그리고 공격에서 수비 전환했을 때, 그리고 수비에서 공격 전환했을 때, 그러니까 연령별 여자 20세도 제가 해보고 지금 또 교류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집 기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다양한 걸 이렇게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격적인 것보다는 수비 조직적인 교류전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제 저나 조세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한테 이기는 부분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경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수비적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중국 교류전 때나 일본 교류전 때 수비적인 걸 좀 더 많이 해주고 공격적인 국면에서는 약간 이제 아이들이 가진 게 많은 친구들이라 큰 틀에서만 조금 이제 훈련 뭐 3박 4일 하면서 하루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오늘 우리는 공격을 이렇게 할 거야. 빌드업을 이렇게 할 거고 만약에 상대가 강하게 압박이 왔을 땐 빌드업이 조금 어려울 시에는 롱볼에 의해서 아니면 측면에 윙포드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측면 공간을 활용해서 공격을 진행할 거야. 이런 큰 틀에서만 알려주고 약간 수비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훈련에 좀 많이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중국하고 교류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본하고도 할 때 마찬가지지만 하이프레싱이 수비의 주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제 우리 압박을 하이프레싱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잘 풀어져 나와서 좀 안정화돼서 상대가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 패스를 잘 풀어서 나올 때는 미들블록으로 내려서서 기다린 다음에 측면으로 볼을 이동시켜서 탈취해서 다시 재차 공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 로우 지역에서 왔을 때는 또 기다려줬다가 협력 수비를 통해서 볼 카트 좀 약간 빠르게 카운터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선수들한테 일러주고요. 자 중국과 일본하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압박하는 지점입니다. 지점 거의 똑같습니다. 형태만 좀 상대가 이제 포포트라든지 사하나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중국하고 할 때 포포트 형식으로 하고 일본하고 할 때 433 사하나 형태로 해서 전방에서 이제 압박하는 기점입니다. 이 측면에 갔을 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수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트하고 수비 전환, 공격하고 수비 전환했을 때는 카운터 프레싱 또 푸싱온을 통해서 상대의 볼을 또 재탈환해서 공격으로 전개하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빌드업 또 이제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영상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훈련했던 장면들을 영상 미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고 중국 교류전 때 했던 부분을 일본 교류전에 했던 친구들한테 좋은 장면들을 좀 편집을 해가지고 많이 보여주고 공격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그러니까 영상으로 좀 많이 인지를 시켰습니다. 공격 장면에서는. 그리고 공격은 이와 같이 이제 스리터 형태로 해서 포지셔닝 후 그러니까 큰 뭐 팀에서 공격적인 부분들은 뭐 인버티드나 라블 피아냐나 그러니까 약간 수비형이 밑으로 내려와서 3백 형태로 만들어서 뭐 빌드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윙백들이 안으로 수비형 홀딩 미드필드 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전개할 때 미드필드 수적으로 좀 점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윙포드들이 나와서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나와서 받는 것보다는 측면에서 나와서 돌아뛰는 움직임을 좀 할 수 있게끔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수비에서 공격 전환했을 때는 직선적으로 하는데 첫 패스의 정확성을 많이 좀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직선적으로 나가는 것보단 상황이 안 됐거나 내 지금 볼 잡아놓은 자세라든지 위치가 안 좋으면 그냥 지공을 통해서 볼 소유를 통해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역습을 나갈 때는
그냥 몇 초 안에보다는 그냥 빠르게 상대 골문 쪽으로 접근하여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 형태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좋아진 부분입니다. 좀 발전적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 하얀 팀이 중국이고요. 저 빨간 팀이 이제 한국입니다. 그래서 측면에 자, 이번에 이제 센터백들의 이제 커트 후에 이제 측면 연결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포백의 이제 수비 밸런스, 공격적일 때 수비. 네. 네. 그래서 2차전 일본하고 할 때는 이제 공격적인 측면 윙포들의 과감한 돌파에 의한 크로스 또는 슈팅에 의한 플레이에 대해서 영상을 넣어봤거든요. 1차전에는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또 아까 좀 보셨듯이 측면 윙포드들의 좀 돌파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2차전 때도 똑같이 일본하고 할 때 똑같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자, 저희가 중국하고 2연전 했을 때도 2대 0으로 이기고, 일본하고 했을 때는 결과를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일본하고 할 때는 1차전은 4대 2로 이기고 2차전은 3대 2로 일본한테 졌는데, 지금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희 14세, 15세도 마찬가지지만 14세 친구들 이 측면에 있는 윙포드들의 이런 드리블 형태라든지 돌파 능력들이 굉장히 15세 연령대 아이들보다 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교류전 끝나고 지금 15세 스페인에 가 있는 15세 훈련할 때, 소집 훈련할 때 한 친구가 지금 14세 친구 한 친구가 올라가서 콜업해서 이제 올라가서 훈련하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게 또 훈련을 잘 소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윙포드 쪽의 이 자원들은 굉장히 이런 돌파 능력이라든지 크로스나 또 인스윙 플레이를 통해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좋은 선수들 많이 좀 육성해 주셔서 좀 감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중국 교류전 하고 나서 좀 제가 이제 느꼈던 점입니다. 느꼈던 점인데, 그러니까 14세 연령대 친구들이 봄에 봤을 때하고 저희가 이제 교류전을 하면서 봤을 때하고 신체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신장도 많이 커지고 체격도 많이 좋아지고 기술적인 부분도
훈련 1차서부터 5차 훈련할 때보다도 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도 성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했고, 조세훈 선생님이나 저나 그 교류전을 준비하면서, 중국이나 일본 교류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선수 또 체크하는 부분도 좀 있어서 경기도 가서 좀 보고 많이 경기를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중국하고 차이는 많이 나진 않습니다. 저는 뭐 느끼는 게 좀 많이 월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뭐 경기를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느낀 부분은, 아직까지는 중국은 저희보다 좀 아래에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경기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아직 저희 아이들이 좀 잘 운영을 해주는 것 같고요. 자, 이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 느꼈던 부분은 그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하고, 일본 14세 친구들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지금 14세 아이들을 데리고 오사카 가서 교류전을 했을 때 하고, 또 요번에는 그때도 경기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1승 1패로 뭐 결과는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일본 선생님 그 작년에 담당했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약간 좀 전투적인 선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 13세 할 때 이제 미드필드 쪽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이 프레싱하고 그냥 그 공간을 압박한 다음에 볼 카트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그 친구들을 보고, 지금 한 2명 친구는 부상 때문에 오진 못했지만 그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좀 더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경기를 막상 뭐 첫 게임 또 뭐 스코어상으로 4대1로 이겼지만 변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 팀 14세 친구들은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변화 자체가, 볼을 런닝하면서 볼 터치했을 때가 정말 좋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볼 받는 터치가 아니고, 런닝하면서 움직임을 통해서 볼 터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고, 볼을 잡고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의 볼을 받기 위한 포지셔닝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땐 나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소유를 해야 될 때는 그 주위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만들어서 볼 점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본 친구들이. 뭐 저희도 좋은 친구들을 데려갔는데 그 친구들보다 수가 더 있게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뭐 협회, 지금 저희가 이제 골든에이지나 이제 뭐 연령별 소집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뭐 스몰 사이즈 게임이나 게임을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팀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잘 뭐 훈련도 잘 시켜주시고, 또 골든에이지를 오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과정들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느낀 부분은,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과 볼이 왔을 때, 뭐 땅볼이 오던 미들이나 하이볼 공중볼이 오던 그 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정보를 잘 주시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변화를 갖고 또 도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동했을 때 기본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인 거를 정말 많이 심어줘야 될 것 같겠더라고요. 보니까 어린 친구들한테, 뭐 12세나 13세 친구들한테 정말로 뭐 경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경기 운영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기본 조그만 스몰 사이즈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수비가 있었을 때 그거를 잘 헤쳐나가는 능력들을 좀 많이 정보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본과 하고 경기하고 나서 많이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생각하면서 뭐 경기 국면에 대한 부분은 뭐 아까 다 이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14세 친구들을 작년에 제가 13세 하면서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포인트를 좀 컨셉을 줬던 게 프레싱의 강도입니다. 프레싱의 강도.
볼을 뺏겼을 때 그 프레싱의 강도가 약하면 뭐 질책보다는 아이들한테 왜 안 갔니? 아니면 왜 이걸 못하니? 이런 식으로 약간 아이들한테 할 수 있게끔 자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되는 공격에서 수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했어요. 왜 반응을 안 하고 왜 못하니? 이거는 제일 경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경기 그리고 중국하고 경기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은 또 상대들도 똑같이 강하게 프레싱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즉각 그냥 카운터 프레싱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뺏기면 뭐 다음에 대한 준비를 수비로 내려쓴다던가 다음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저희랑 똑같이 뺏기면 바로 카운터 프레싱 강하게 압박해서 또 재차 뺏으려고 하는 그런 멘탈적인 게 저희 지금 한국 선수들보다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선수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고 볼을 잃었을 때 볼을 찾아오는 속도를 좀 빨리 하자. 선수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훈련 컨셉을 잡고 교류전을 준비하는 훈련 컨셉을 잡고 또 작년에 13세, 올해 14세 훈련하면서 그런 트랜지션 되는 상황에서 그런 전환됐을 때 반응들, 공격은 어떻게, 수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훈련에 많이 치중을 뒀거든요. 큰 틀에서 뭐 경기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조그만 스몰 사이즈 게임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선생님들이 좀 정보를 가져가셔가지고 팀에 가셔서 그런 거 같더라고요. 경기 뭐 11대 11, 뭐 8대 8 경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스몰 사이즈 경기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그러니까 훈련 구성을 만드셔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갖고 그런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드리블, 탈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완투타치 패스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이 선수들이 알고 가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현장에 가셔가지고 조금 지금 뭐 저희보다 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장에 선생님들이 그만큼 또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팀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협회 골든에이지나 교류전에 와서도 정말 잘 선수들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아이들한테 좋은 부분들을 많이 정보를 주시면서 현장에서 더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연령대 제일 어떻게 보면 큰 뭐 문제점이죠. 문제점 이제 뭐 협회에서 연령별을 지금 14, 15 계속 16, 17세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제일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좀 필요한 포지션이 스트라이커 포지션하고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약간 이제 센터백보다는 사이드백들의 약간 어린 연령대에서부터 좀 전문적으로 측면 수비를 보면서 공격 가담하는 이런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크로스랑 이런 능력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발굴해야 됐고 특히 이제 스트라이커 친구들이 많이 지금 연령별 팀에 많이 지금 좀 자원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좋은 포지셔닝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볼을 받는 부분을 조금 더 저희 이제 아이들한테 좀 정보를 주게 되면 좀 그게 좀 변화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제 바로 뺏기고 나서 카운터 프레싱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엔 또 바로 중국하고 했을 때 자, 이번에 일본 선수들이 프레싱하는 겁니다. 카운터 프레싱.
이제 중국 선수들이 이제 바로 수비 전환해서 카운터 프레싱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빌드업하는 부분도 크게 변화가 큰 건 없습니다. 좀 빠르게 일본 친구들이 빠르게 직선적으로 좀 패스를 통해서 이런 갭 사이에서 볼을 받아서 전진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장면만 보고 이제 되게 슈팅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본 친구들이 이런 좋은 포지셔닝을 통해서 공격으로 전개하는 이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훈련을 통해서 지금 목포에서 14세 퓨처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접목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3일차, 4일째 때 경기를 할 때 굉장히 아이들이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런 갭 사이 패스 주고 이런 라인 브레이크 해가지고 패스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무리로 하고요. 제가 그 교류전을 통해서 14세 훈련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느낀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협회 전임 지도자 선생님들이 선수들을 모아서 교류전을 준비한다던가 골든에이지를 할 때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3박 4일, 2박 3일 통해서 선수들을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 대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팀에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 지금 저희 협회가 가고자 하는 MIK 이런 철학을 갖고 조금만 접근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좀 많이 고생해 주시고 추운 날씨에 남은 교육 잘 받으시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